네, 장관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말을 했다가 다시 번복했습니다.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전자권이 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전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상 전시 지휘 체계에 대한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의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평상시에 평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요. 대포권 3가 격상이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연합사로 이게 위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기 보면 연합사에 보이면 우측에 보시면 사령관, 부사령관 한 합참의장이 있죠.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은 대포권 3가 되게 되면은 각국의 이제 미군과 한국군 자산들이 연합 구성군을 형성해서 같이 그 밑에 지휘 체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군 8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파병될 다국적 군들이 이제 미 사령관에 들어가고요. 부사령관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하셨으니까 너무 잘할 텐데, 그럼 부사령관이 뭘 맡느냐? 현재 지작사라고 되어 있는 부대가 전시의 지구사로 창설이 되면서 부사령관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즉 연합사는 사령관이 미군이지만 부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고요. 또 여기에 연합사에 편성되지 않은 부대는 한 합참의장에 의해서 수방사 등 일부 부대가 여기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연합사는 과연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느냐? 아닙니다. 연합사는 한미군사위원회라고 하는 MCM과 그 위에 양국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한미안보협의회인 SCM에 이거해서 주요한 국면마다 양쪽의 합참의장과 장관을 통해서 양국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서 부대를 지휘합니다. 마지막 구성군사 일부와 다국적 군들을 지휘하는 게 연합사령관이지만 연합사령관 말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고요. 한 합참의장이 또 지휘하면서 연합방위체계가 가동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매우 자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군 전시 작전권을 완전히 타군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자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휘관이 한국이 아니고 미군 사령관이다. 그럼 미군 사령관이 맺게 된 계기는 뭐냐?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위태할 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파병원 유엔군 사령관인 미군 사령관한테 지휘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군한테 갔고, 그 다음에 남북 한미 간에 이제 미군들이 일부 인원이 감축되면서 1978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연합군 그동안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전자권이 완전히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당연히 후보자님도 알고 계신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2011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조건이 아닌 시기에 못을 받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자권을 가지고 와도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께서 전자권 전환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미국의 협상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지적해온 것처럼 우리 군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 전자권이라는 것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돼가지고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서 2015년 11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이 서명됐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는 안정적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영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긴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 감시 자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영내 상황이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동시에 평시와 전시 전작권 전환 이 두 가지는 보수 정권인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이게 시작된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권을 초월해서 시기와 조건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에 대한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오전에 지금 안 계신데 박선원 의원님께서 2단계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건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FOC, IOC, FOC, FMC라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아시겠지만 FOC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FOC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양쪽에서 검증이 안 돼서 FOC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핵위협과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지금 영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안보만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을 더 이상 저희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위협이 얼마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한 합참의장과 그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충분히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미군이 단독적으로 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아닌 거를 후보자님 충분히 아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수 일부 인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쟁이 아닌 정말 국익을 우선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합니다만은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